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한 아버지가 병상에서 겪게 된 배신, 그리고 그 끝에 기다리고 있던 놀라운 반전 말이죠. 지금부터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흐릿한 병실 조명 아래 박영배는 마치 세상의 무게를 모두 짊어진 듯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68배 나이, 평생 교직에 몸바쳐 살아온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스며들어 있었죠. 최근 받은 심장 수술로 인해 몸은 여전히 회복 중이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며 아들 박동훈이 들어왔습니다. 42의 나이답게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었어요. 아버지, 건강은 어떠세요? 다정한 목소리였지만 박영배는 그 속에 숨겨진 진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계약은 미리 해놨어요. 그게 아버지를 위한 길입니다. 동훈의 말에 박영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평생 지켜온 집에서 쫓겨나야 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이어서 딸 박미정이 들어왔습니다. 39의 나이에 부동산 중개업을 하며 나름 성공한 그녀였지만 오빠 못지않게 실속을 챙기는 스타일이었어요. 아버지, 이번에 집 팔면 요양비는 걱정 마세요. 저희가 정리할게요. 겉으로는 다정해 보이는 말이었지만 박영배에게는 비수처럼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박영배는 말을 잇지 못한 채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어제까지 머물던 집, 돌아가신 아내와 함께 웃으며 살던 그 거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마치 오래된 필름처럼 흐릿하지만 소중한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평생 지킨 집에서 나를 내쫓겠다는 건가? 가슴 깊숙한 곳에서 울분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때 병실 한쪽에서 조용히 서 있던 김희선이 박영배의 시선과 마주쳤습니다. 55의 나이에 20년간 박영배 집안에서 일해온 그녀는 단순한 고용인이 아니었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 박영배를 사람답게 대해주던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박영배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일지만은 확고했어요. 내가 당한 걸 끝까지 지켜봐. 반드시 돌려줄 거니까. 김희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박영배에 대한 깊은 애정과 함께 무언가 결연한 다짐이 서려 있었죠. 혹시 지금 가슴이 답답하셨나요? 이 이야기는 끝까지 보면 분명 속이 뻥 뚫릴 겁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반전이 시작되거든요. 박영배가 병실에서 요양하는 동안 자식들의 본성은 점점 더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동훈은 아버지 몰래 박영배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시도했어요. 금융업에 종사하는 그답게 계산이 빨랐죠. 미정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요양원 계약서를 몰래 들고 와서는 박영배에게 도장을 찍게 하려 했거든요. 아버지 건강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들의 말투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행동은 냉혈함 그 자체였습니다. 마치 가면을 쓴 배우들이 연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박영배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겉으로는 순순히 따르는 척했습니다. 대신 자식들과 나누는 모든 대화를 몰래 녹음하기 시작했어요. 김희선이 건네준 작은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고서 말이죠. 아버지,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자식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녹음되었습니다. 며칠 후 김희선이 박영배에게 노트북을 건네주었습니다. 이걸 들어보세요. 그녀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노트북에서 흘러나온 것은 동훈과 미정이 나눈 전화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 집 팔면 얼마나 나올까? 동훈의 목소리였습니다. 적어도 10억은 넘을 거야. 그럼 우리가 반반 나누면 되고. 미정의 대답이 이어졌죠. 요양원비는 최소한으로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가져야지. 박영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마치 얼음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온몸이 차가워졌어요.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을 두고 자식들이 이미 계산을 마쳤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박영배는 꾹 참았습니다. 대신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결심했어요. 이튿날 박영배는 동훈과 미정을 병실로 불러들였습니다. 너희들에게 줄 게 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봉투 하나를 꺼내며 말했죠. 내가 죽으면 이 편지를 읽어라. 자식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드디어 유언장이 나왔다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그들이 받은 것은 가짜 유언장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글씨로 한 줄이 적혀 있었어요. 유언장은 두 번째 봉투 안에 있다. 하지만 두 번째 봉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자식들은 가짜 유언장을 받아들고 처음엔 기뻐했지만 곧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봉투는 대체 어디에 있는 건지 서로를 의심하며 며칠간 다투기 시작했어요. 동훈은 미정이 먼저 봉투를 찾아 숨겼을 거라고 의심했고 미정은 오빠가 자신을 속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언니가 먼저 아버지한테 갔다 왔잖아. 동훈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빠야말로 며칠 전에 혼자 병실에 있었잖아. 미정도 지지 않았죠. 이들의 다툼은 점점 격해졌습니다.
마치 짐승들이 먹이를 두고 다투는 모습 같았어요. 평생 남매로 살아온 정도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오직 돈에 대한 욕심만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박영배가 세상을 떠났다는 연락이었어요. 김희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젯밤 갑자기 심장이 멈췄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동훈과 미정은 서둘러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슬픔보다는 다른 감정이 더 컸어요. 드디어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시신 앞에서도 그들은 서로를 견제하는 눈빛을 주고받았죠. 장례식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김희선이 모든 것을 주도했어요. 동훈과 미정은 형식적인 슬픔을 연기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빨리 유언장이 공개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조문객들 앞에서는 효자 효녀 노릇을 했지만 둘만 있을 때는 여전히 서로를 의심했어요. 두 번째 봉투를 아직도 못 찾았어. 동훈이 미정에게 속삭였습니다. 오빠가 숨긴 거 아니야? 미정의 대답도 차갑기만 했죠. 장례식장의 분위기는 숨이 막힐 듯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동훈과 미정에게는 그 무거움조차 돈으로 바뀔 수 있는 기회로만 느껴졌어요. 평생 자신들을 키워준 아버지에 대한 마지막 예의마저 잊어버린 채 오직 상속에만 마음이 팔려 있었습니다. 장례식 당일 많은 조문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박영배가 평생 교직에 몸담았던 만큼 제자들과 동료들이 대거 참석했어요. 그들은 진심으로 스승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족인 동훈과 미정은 가식적인 눈물만 흘릴 뿐이었죠. 아버지께서 얼마나 훌륭한 분이셨는지 조문객들의 위로에 동훈과 미정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온통 유언장 생각뿐이었어요. 장례식이 절정에 달할 무렵 갑자기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자신을 변호사라고 소개하며 엄숙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고인의 유언에 따라 지금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동훈과 미정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그 순간이 온 거죠. 하지만 변호사가 읽어내려간 유언장의 내용은 그들이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박영배 선생의 모든 재산은 김희선에게 상속한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장례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보다 진심을 믿는다. 마지막까지 나를 인간답게 대해준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장례식장이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동훈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고 미정은 그 자리에서 휘청거리며 쓰러질 뻔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동훈이 변호사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그를 말렸죠. 가짜 유언장일 거야. 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니셔. 미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사 따위가 우리 아버지 재산을 다 가져간다고? 이건 사기야. 그녀의 목소리는 히스테리에 가까웠어요. 하지만 변호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는 완료되었습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법정에서 다투시기 바랍니다. 조문객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던 박영배 선생이 자식들 대신 집사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니 믿기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장례식장 뒤쪽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천천히 걸어 나오는 한 사람의 모습이 보였어요. 조문객들이 하나둘 뒤를 돌아보기 시작했고 곧 장례식장 전체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장 뒤쪽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는 사람은 다름 아닌 박영배 본인이었습니다. 살아있는 박영배의 모습에 조문객들은 마치 유령을 본 듯 경악했어요. 누군가는 비명을 질렀고 누군가는 뒤로 넘어져 버렸습니다. 장례식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죠. 아, 아버지? 동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미정은 아이의 말을 잊지 못한 채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박영배는 침착하게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실망과 분노가 동시에 스려 있었어요. 놀랐나? 아직 죽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조문객 중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영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자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자식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었다. 그리고 이제야 완전히 알게 되었어. 동훈과 미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그 자리에 굳어서 있었어요. 자신들이 아버지의 죽음을 기다리며 유산 분배를 논했던 모든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설명을. 미정이 간신히 입을 열려 했지만 박영배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설명은 필요 없다. 다 들었으니까. 박영배가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보였습니다. 너희들이 나눈 모든 대화, 내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계획한 모든 것들 말이야. 조문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습니다. 평생 존경받았던 선생님의 자식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이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고 어떤 이는 분노에 찬 시선으로 동훈과 미정을 바라보았습니다. 김희선이 박영배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깊은 애정이 스며 있었어요. 수고하셨어요. 그녀의 조용한 말에 박영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모든 일은 계획된 것이었다. 박영배가 조문객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내 자식들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어. 그리고 이제 확인했으니 마지막 결정을 내리겠다. 박영배는 다시 한번 변호사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내 들었어요. 추가로 공증된 유언장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동훈과 박미정은 모든 상속에서 완전히 제외한다. 변호사의 말에 두 사람은 마치 하늘이 무너진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단, 최소한의 생활비만 월 100만 원씩 지급한다. 이는 아버지로서의 마지막 의무이다. 동훈이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박영배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인 실망과 배신감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리 없었거든요. 미정도 무릎을 꿇으며 매달렸습니다. 아버지, 제발, 저희가 어리석었어요. 눈물이 쏟아져 내렸지만 그 눈물조차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어요.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들을 생각하면 말이죠. 하지만 박영배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기회는 이미 충분히 주었다. 너희들이 스스로 선택한 길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아버지로서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김희선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 유산을 모두 혼자 가질 생각이 없습니다. 조문객들이 그녀를 주목했어요. 일정 금액은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재단에 기부하겠습니다. 그것이 선생님께서 평생 바라신 일이니까요. 조문객들 사이에서 감탄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희선의 말에 박영배의 얼굴에 처음으로 따뜻한 미소가 번졌어요. 역시 너만이 내 마음을 아는구나. 동훈과 미정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거죠. 장례식장의 분위기가 점차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조문객들은 이 놀라운 상황을 서서히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어떤 이는 박영배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고 어떤 이는 김희선의 마음씨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진짜 집으로 돌아가자. 박영배가 김희선에게 말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깊은 안도감이 담겨 있었어요. 드디어 진짜 가족과 함께 평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된 거니까요. 박영배와 김희선은 장례식장을 떠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뒤로는 동훈과 미정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조문객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고 장례식장은 점차 텅 비어갔습니다. 마치 한 편의 드라마가 막을 내리는 것 같았죠. 집에 도착한 박영배는 오랜만에 자신의 거실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살던 그 공간, 추억이 가득한 그곳에서 김희선과 마주 앉아 차를 마셨어요.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정말 힘든 결정이었을 텐데 김희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박영배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연민이 담겨 있었어요. 박영배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믿고 싶지 않았어. 내가 키운 자식들이 설마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지.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아픔이 스며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박영배가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했습니다. 혈연이라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거든. 진짜 가족은 따로 있더라고. 김희선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20년간 이 집에서 일하면서 박영배를 지켜본 그녀였기에 그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선생님께서 행복하시면 저도 행복합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차를 마시며 평온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진정한 안식이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와 고통을 견뎌왔는지 이제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지낼 생각이세요? 김희선이 물었습니다. 박영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어. 그동안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 이제는 정말 조용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말이야. 그의 말에 김희선이 수줍게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장학재단 일도 함께 해보자.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내 평생 업이었으니까. 박영배의 눈빛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새로운 목표가 생긴 거죠. 창밖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박영배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박영배는 작은 노트에 글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펜을 들고 첫 문장을 써 내려갔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인가? 김희선은 옆에서 조용히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박영배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고통이나 분노가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깊은 깨달음과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피로 이어진 관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배웠어. 박영배가 펜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진짜 가족은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하는 사람들이야. 혈연은 단지 시작일 뿐이지. 동훈과 미정은 그 후로 몇 번 찾아왔지만 박영배는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기회를 줬고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다만 약속한 대로 최소한의 생활비는 매달 보내주었어요. 그것이 아버지로서의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했거든요. 장학재단 설립 준비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김희선과 함께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을 도울 방법을 연구했어요. 평생 교육에 몸담았던 박영배에게는 새로운 보람이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신청서가 또 들어왔어요. 김희선이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장학금을 신청하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읽으며 박영배는 가슴 뭉클함을 느꼈어요.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감사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두 사람은 거실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식사였어요. 창밖으로는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후회는 없으세요? 김희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영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없어. 오히려 이제야 진짜 삶을 시작하는 것 같아.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가족이란 피로만 이어진 게 아니라는 걸 그제야 나는 알게 되었다. 진정한 사랑과 존중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진짜 가족이 있는 곳이었다. 그리고 나는 드디어 그런 가족을 찾았다. 창밖에는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영배와 김희선에게는 희망찬 내일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우셨나요?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공감하셨다면 구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